레디어스요? 그거 필러 아니에요? 아직도 레디어스를 필러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레디어스는 채워주는 필러로 쓰이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강력한 콜라겐 재생 능력이 증명되어서 콜라겐 부스터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단순히 볼륨만 주는 게 아니라 콜라겐 생성까지 유도해서 피부를 탄탄하게 바꾸는 기능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레디어스는 좀 무서워요, 결절 때문에 딱딱해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레디어스의 진짜 매력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은 하셨죠? 많은 분들이 필러라고 하면 전부 히알루론산을 생각하세요. 근데 레디어스는 히알루론산 계열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원래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무기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치아나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체내 안정성도 높고 인체 친화적인 성분이에요. 그럼 작용 방식은 뭐가 다르냐고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대로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즉 넣는 순간 볼록하게 채워지는 즉각적인 볼륨감이 장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면서 점점 꺼지고 볼륨 외에 피부에는 특별한 작용을 하지는 않아요. 반면에 레디어스는 처음에는 채워주고 나중에는 만들어주는 필러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입자들이 피부 속에서 틀을 잡아주고 그 틀에 의해서 섬유 아세포들이 자극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내 피부가 콜라겐, 엘라스틴, 플루테오글라이칸 같은 여러 물질들을 생성하도록 유도해줘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내 피부가 스스로 탄력을 회복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또 하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붓기가 더 많이 오르고 주입 후에 며칠은 결과가 들쑥날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레디어스는 그런 붓기가 거의 없고 딱 들어간 만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는 분해 요소를 녹일 수 있지만 레디어스는 콜라겐 생성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시술자의 디자인 능력과 정확한 깊이 컨트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병원에서 아무나 막 시술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해요. 레디어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콜라겐 재생. 근데 도대체 어떻게 콜라겐이 생긴다는 걸까요? 일단 레디어스 안에는 칼슘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입자들이 피부에 들어가면 일종의 자극 신호를 줘요. 섬유 아세포에게 일을 시작하자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섬유 아세포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볼륨 채움이 아니고 피부 스스로가 회복 반응을 시작하도록 유도해주는 거죠. 레디어스가 들어간 부위에는 피부가 점점 탄성이 생기고 잔주름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우는 섬세한 리모델링 과정이 진행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단순히 들어간 모양만 예쁜 게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피부 자체가 더 튼튼해지고 탄력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채워졌던 느낌인데 몇 주 지나니까 얼굴 윤곽이 다시 잡혔어요. 이런 피드백이 정말 많아요. 다시 말해서 레디어스는 피부 겉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속을 움직이게 만들고 스스로 차오르게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콜라겐 생성 기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보통 시술 후 4주쯤부터 서서히 피부가 변하기 시작해서 2-3개월 뒤에는 처음보다 훨씬 탄탄한 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 효과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8개월 정도까지 지속되기도 해요. 레디어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 레디어스와 궁합이 좋은 부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는 팔자 라인, 입력 세로주름, 광대밑 꺼짐, 마리오네트 주름, 턱 라인, 턱끝 이런 부위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지력이 필요한 구조라는 거예요. 단순히 꺼진 걸 메운다고 끝이 아니라 꺼짐, 탄력 저하, 윤곽 무너짐이 동시에 오는 구간이에요. 특히 광대 밑이나 입가 옆 꺼짐은 잘못 채우면 부자연스럽거나 볼이 묘하게 무거워 보이는데 레디어스로는 볼륨감은 자연스럽게 살리되 리프팅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또렷한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턱끝 시술도 굉장히 추천해요. 흘러내리는 느낌 없이 탄탄하게 형태가 잡히고 자연스러운 V라인을 만드는데 딱 좋은 조합이에요. 반면에 레디어스를 피해야 하는 부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가, 입술, 이마처럼 피부가 얇거나
표정 변화가 많은 부위예요. 왜냐면 레디어스는 히알루론산보다는 입자가 크고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미세한 경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하고 얇은 부위에 쓰면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표정 움직임에 따라서 좀 딱딱하게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눈물고랑 아래처럼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절대 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는 더 부드럽고 퍼지는 느낌의 HA 필러가 훨씬 더 적합해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피부 두께, 움직임, 탄력 상태, 뼈 구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디자인을 잘 해주는 시술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레디어스를 추천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단순히 꺼진 볼륨만 채우고 싶은 게 아니라 피부가 무너질 것 같고 인상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볼륨이 빠졌는데 필러는 너무 티날까 봐 걱정돼요. 뭔가 얼굴이 처진 느낌인데 리프팅은 부담돼요.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레디어스가 딱입니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요.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반응이 좋아요. 30대에는 볼륨이 살짝 빠지기 시작하고 인상이 살짝씩 피곤해 보일 때가 있죠. 이때 히알루론산 필러로는 좀 무겁고 리프팅만으로는 모양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 중간 지점을 레디어스가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거예요. 40대에는 더 확실해요. 처짐, 꺼짐, 탄력 저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이때 레디어스를 잘 활용하면 얼굴 전체 윤곽이 정리되고 표정도 덜 지쳐 보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도 과한 건 싫고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대안이 돼요. 이미 처짐이 진행된 얼굴이라면 단순한 볼륨보다는 지지력 있는 필러가 더 어울리거든요. 특히 요즘은 너무 빵빵한 얼굴보다는 얼굴선이 자연스럽고 탄력 있어 보인다는 인상이 더 예쁘잖아요. 레디어스는 바로 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예요.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레디어스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레디어스를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1:1 상담을 먼저 받고 디자인부터 잡고 나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레디어스, 단순한 필러가 아니구나. 레디어스는 그 자체로 강력한 시술이지만 그만큼 더 섬세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필러입니다. 자연스러움은 시술자에 달려 있어요. 피부는 숨길 수 없지만 디자인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결절이 생긴다, 티난다 같은 이유로 망설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오해를 풀어드렸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나한 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